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6일 밤 10시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연일 시위대가 수십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이 조준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판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미얀마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규탄하며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인명희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어로도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함께 올린 데 이어 해시태그 Justice for Myanmar, Stand with Myanmar도 같이 적었습니다. 미얀마 군경은 지난달 28일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총격을 가한 이후 하루 수십 명씩 지금 사살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로 구금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은 희한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되었습니다. 불법 수입된 무전기를 소지했다. 수출입법 위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준수하지 않았다. 자연재해 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박정희를 생각했습니다. 미얀마와 한국은 내윈과 박정희에 의하여 군부 쿠데타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우입니다. 미얀마는 1958년 버마군의 실력자 내윈이 부하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혈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누 정권을 몰아내고 스스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우누가 스스로 내윈에게 정권을 넘긴 것처럼 되어가지고 이를 쿠데타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쿠데타였습니다. 당시 집권당이 분열하고 인종 갈등이 사회적 혼란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우누도 상황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집권한 내윈은 철권 통치로 질서를 회복하고 1960년 2월 공정한 선거를 주재하고 우누가 그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다시 재집권했습니다. 내윈은 병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정부를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 1962년에 다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 뒤 60년 동안 이 미얀마를 통치를 군부가 했습니다. 내윈과 내윈의 후계자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윈과 박정희는 쿠데타를 비슷하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했다. 해서 닮은 꼴처럼 이야기합니다. 참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박정희가 1960년에 그리고 61년 이 무렵에 이 5.16 군사혁명을 기획할 때 미얀마를 참고로 한 건 사실입니다. 미얀마를 참고를 했어요. 왜 미얀마를 참고로 했느냐 하면은 미얀마에서 내윈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싹 정리한 다음에 다시 군대로 돌아가더라. 우리도 앞으로 그런 식의 쿠데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버마식의 쿠데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에는 국가 이름이 버마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달라졌느냐. 그 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느냐 하면은 통계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정희가 경제 성장에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은 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럴까요? 장기 집권할수록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군인들이. 그 좋은 예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60년 동안 군부 통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꼴이냐. 한국과 딱 비교하면 성적표가 바로 나옵니다. 1960년대에
버마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미얀마, 버마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600달러입니다. 한국은 3만 한 2, 3천 달러 되죠. 한국의 20분의 1입니다. 그럼 미얀마가 무슨 자원이 없습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좋은 행정제도를 배웠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산모작을 하니까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인구도 많아요. 그 6천만에 가깝습니다. 또 불교적 전통이 아주 강한 고대의 그 문화유산이 찬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로 쪼그라들었느냐? 그것은 미얀마, 내윈 이런 사람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박정희가 얼마나 위대했느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나라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그래도 군사 쿠데타로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성공한 케이스를 드는 게 칠레의 피노셋입니다. 피노체트. 그러나 피노체도 1973년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뒤 한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박정희는 18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수많은 시위가 있었어요. 한일회담 반대 시위 1964년 그래서 서울에 비상계엄령이 펼쳐지고 1979년에는 부마 사태로 비상계엄령이 펼쳐지고 국가 비상사태도 선언하고 한일회담 반대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지지 세력의 시위 수많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대학도 수시로 문을 닫고 그런데 미얀마와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박정희는 한 번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실탄 사격을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18년 동안에 그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총에 맞아 죽은 시위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시위대가 18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기네스북에 이 항목을 신설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박정희라는 사람의 인간성에서 나온 거죠. 군인이기도 했지만은 기본적 소양은 이분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인간을 존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 존중, 인명 존중의 사상을 가졌던 박정희. 여성으로 시위한 사람을 비록 감옥에 집어넣기는 했지만 그러다가 한 몇 년 있으면 다 풀어주곤 했습니다만은 절대 쏴서는 안 된다. 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시위를 했던 사람, 즉 1961년에서 1979년 사이 시위를 했던 사람들도 80년대 이후처럼 계급적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좌익 사상에 오염된 시위대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순수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를 지킨 거죠. 이게 서로 윈윈의 역할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총 맞아 죽은 시위대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지금 총 맞아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박정희를 욕을 하겠습니까? 박정희는 또한 18년 동안 강한 통치를 했지만은 정적을 암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부하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위대를 향해서 총 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총을 쏘겠느냐 해서 차시절 경호실장이 권총 차고 오면은 아주 싫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월 26일 궁정동
그 만찬장에서 차지철은 경호실장이면서도 권총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권총을 놓고 나왔어요. 그러나 김재규는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총탄을 맞았지만은 국민들을 향해서는 총 한 방 쏘지 않은 박정희.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평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규탄하는 글을 올린 거 참 좋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나 인권은 보편적 기준입니다.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하여 비난을 한 그 기준을 김정은에게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 죽은 인명이 미얀마 군인들 총에 죽은 인명보다도 값이 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반인도 범죄이고 인종차별주의고 또한 민족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박정희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박정희가 그렇게 반대파를 괴롭혔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박정희가 총 쏘아 죽인 사람이 있느냐? 이름 있으면 대보라고.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쏴 죽였느냐? 그렇게 많이 쏴 죽이고도 왜 북한 인민은 지금도 배고프냐? 그래도 박정희 독재자라고 욕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18년 동안 수많은 반정부 폭력 시위에 당면해서도 군인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아서 총 맞아 죽은 국민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기록. 이것은 자랑스러운 기록입니다. 감사합니다.